이제 임대차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종류, 가장 흔한 것이 기간 만료 되겠죠. 근데 해지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고 동산 탓세라는 거 다 잊어버렸죠? 좀 어렵습니다. 해지할 권리를 불이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3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의 파산이 해지 사유라는 거 중요하죠. 이때 임대인 파산 아닙니다. 임차인의 파산은 임대차 해지 사유이고 임대인 파산 아니라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요.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사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임차인의 파산으로 해지될 때는 서로 간에 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배상 의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파산으로 해지되는데 그 경우까지 배상을 서로 청구해서 해를 입히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는데 특히 임차인의 파산 시 해지 사유가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 배상 의무가 동시에 따라붙는데 그러나 임차인의 파산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양 당사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세권자의 파산은 해지 사유가 즉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뭐 즉시 해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한다든지 뭐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아까 배웠죠? 무단양도전대, 이기연체 특히 이기연체 중요하죠. 이 일반 임대차하고 바로 이어서 배울 주택임대차는 이기연체고 상관은 3기인데 이때 이기라는 것은 두 번 두 해를 말하고 통산이기, 합산이기지 연속될 필요 없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판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 일부만 소개했습니다만은 최소한 요약집에 나온 판례는 완벽히 알아둬야 됩니다. 일반 시중 교과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나온 판례들은 전부 제가 대학 교재에서 학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에서 발주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시험에 적중도 아주 높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설대여 리스, 여러분 리스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중장비 대여,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거 있잖아요. 중장비 대여가 되게 시설대여 리스에 들어가는데 대여다 보니까 임대차 같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대여 계약 즉 리스 계약은 낙선 계약으로서 비전형 계약, 민법 계약이 아니래. 따라서 민법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시설대여 계약 즉 리스 계약은 비전형 계약, 민법 15가지 계약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따라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거. 그런데 숙박계약, 우리가 호텔 모텔에서 하루 이틀 묵고 나오죠. 이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랍니다. 일시 사용,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쉬었다 나오잖아요. 따라서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특히 숙박계약 같은 경우는 숙박업자, 호텔이나 모텔 주인 쪽에서는 고객에게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배려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조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잠금장치 같은 것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호텔, 모텔 같은 데서 잠금장치가 부실하다. 그래서 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쳤다. 이런 경우는 호텔 쪽의 책임이 있다. 그런 게 되겠네요. 그러나 전혀 다르게 통상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의무가 없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잠금장치다. 이런 방범시설은 임차인이 수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숙박업과 통상임대차가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어서 판례를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임차인이 토지의 대항력 임차권, 임대차의 대항력은 등기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 대항력권이 인도화 주민등록 또는 인도화 사업자 등록이지 일반 임대차는요. 그런 말 없으면 다 등기입니다. 등기. 아셨죠? 등기. 그래서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서 대항력인 임차권, 즉 임차권을 등기했다 하더라도 양도 시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권은 등기에도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딱하면 속죠. 임차권은 등기에도 채권이므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임차권은 등기에도 채권이다. 물론 물권 화한 채권이다 표현하지만요. 어찌됐건 물권 아닙니다. 임차권은 등기에도 채권이므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시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서 전세권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양도 전대 시에 전세권 설정자 즉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죠. 전혀 다릅니다. 임차권은 등기에도 채권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임대주택법에는요.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는 해지사유래요. 몰라 좋습니다. 근데 3월 어떻게 따지느냐? 여기에 규정된 3월이라는 것은요, 연체 횟수뿐만 아니라 금액에서도 3월분 이상 이렇게 해석한대요. 즉 만약에 임대료가 월 30이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 그런데 매월 30만 원씩 내다가 임대를 연체하게 되었는데 횟수는 3번이지만 연체된 금액이 첫째 달 30만 원, 두 번째 달 30만 원, 세 번째 달 20만 원이라면 더 90이 안 됐기 때문에 해지사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중요하네요. 중요하다는 거. 자, 3월 이상 연체는 이 3월이라는 뜻은 연체수와 금액이 모두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횟수는 3월이지만 금액이 3개월분 되지 않으면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최근 많이 나오는 판례가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죠. 요는 이제 소송법까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액사건 심판법이 금액이 3천만 원까지인데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요, 서류를 신속심사해서 금액을 빨리 반환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도 그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상물을 매수해달라. 그럼 이제 지상물이 보통 건물이겠죠. 이런 청구권은 지상 건물의 근저당 설정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액 계산할 때 보시면 이 경우에 건물의 매수 가격은 시가상당액이지 근저당 채권 재고액이나 피담보증을 뺀 금액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조그마한 건물인데 그 시가가 3억이다. 시가 3억인데 건물 주인 즉 지상물을 지은 사람이 그 저당을 설정해서 또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만약에 2억 8천에 돈을 빌렸었다고 해봐. 그러면 시가가 3억이고 근저당 금액이 2억 8천이라면 실질적으로 매수 가격은 2천만 원일 텐데 2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원래 건물 가격인 3억 소송을 제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즉 만약에 2천만 원 소송을 제기하면 소액사건 심판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건물 시가상당액을 계산해서 3억짜리 소송을 제기하고 소가, 소송물의 가격을 소가라고 하는데 소가 3억짜리 소송을 제기하고 인제도 3억 상대 인지를 붙이고 재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재판을 신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민법 임대차이고요. 다음에는 민사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